프리한 주식회사의 CEO 한석준. 그가 드디어 2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됐는데 아빠, 저예요. 아빠가 했다가 찾던 딸 저예요. 괜히 찾았다 싶겠다. 아빠. 아, 속지 마세요. 쟤는 아빠 재산을 노리는 나쁜 기집애예요. 진짜 딸은 잘하고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드라마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렇죠. 머리카락 치치해서 유전자 검사 의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전자 검사가 친자 확인만이 아닌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회사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전자 검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저 정확히 뭔지 친자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유전자 검사의 새로운 기능, 활용법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딱 내 침 한 방울 정도면 내 몸에 필요한 정보, 건강 상태를 아주 쏙쏙 알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체질량 지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통해 알맞은 다이어트 방법도 제시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여러 잔씩 마시는 커피, 이 또한 나의 카페인 대사율까지 측정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면 좋을지 이거 맞춤형이네. 섭취량까지 분석해준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 전 세대를 불문하고 고민하고 관심 갖는 분야, 바로 탈모. 이것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탈모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자,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유전자 분석 검사. 무엇보다 편리한 점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자신의 침을 이용해서 가정용 키트로 집에서 쉽게 유전자를 채취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업체에 보내면 약 2주 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건강보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단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프고 나서 치료비를 쓰는 것보다 미리미리 아프기 그럼, 전에 예방을 이걸 하자. 예방하는 게 사회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절약되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거죠.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어우, 같아요. 재기합하겠다. 한 대리 잘 안 씻고 다니나 봐. 목 뒤에 뭐 이렇게 때가 꼈어. 혼자서 티 내는 거 뭐야. 목 뒤에 검은 큰 살이 생기는 피부 질환. 흑색 가시세포증입니다. 좀 그냥 목주름 아닌가? 이렇게 뭐 자, 뭐가 이렇게 쓸리거나 그런 거 아니야? 때가 져 있잖아요. 정말로 그냥 목대 같아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인 NHS에서는요, 당뇨병 초기 증상으로 흑색 가시세포증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살이 갑자기 많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옆에 부모님,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귓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귓볼. 귓볼. 자, 사진처럼 저렇게 귓볼에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국내 K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만약에 귓볼에 주름이 있다면 치매 또는 심장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죠. 정말? 우리 괜찮죠? 세로 주름인가요? 세로 주름. 네, 없는데 다? 없어. 어? 완벽한 주름인데 저건? 이게 주름 아니야? 완벽한 주름인데 저건? 이게 주름 아니야? 감독님 클로즈업 좀 해주시겠어요? 보여요. 여기 귀를 보시면은 진짜? 아니 그냥 대놓고 주름인데? 아 어떻게 우리가 아 정말? 호르몬 빼고는 뭐 진짜? 그냥 확인해봐. 이거 어떻게 확인해보지? 만약에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은요, 귀를 MRI로 찍으면 미세혈관들이 막혀 있는데 이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내과 저널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 200만 1명 중에 무려 78.8%에서 귓볼 주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 혈관과 연결된 그 징후인지 아니면 네. 그냥 생긴 주름인지 모르잖아요. MRI 찍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나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진짜 알아봐야겠네. 알아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통증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이 아프고요. 위나 장에 문제가 생기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통증들이 말이죠. 뇌의 착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줄기에서 나온 감각신경이 신체 여러 부위에 분포해서 생기는 통증. 이런 통증을 전문 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도와 어깨는 전혀 다른 부위지만 같은 감각신경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식도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깨가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대표적인 연관통들을 짚어드립니다. 왼쪽 팔, 왼쪽 손바닥 또는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심장병. 오른쪽 어깨 아파? 아니요. 아 깜짝이야. 아, 나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 설렁해. 말 안 할게. 말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아픈 건 말을 해야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이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 어깨 뒤쪽이 아프다면 담석증. 오른쪽 날개뼈 부분에 통증이 있다면 폐질환. 척추 왼쪽 편을 따라서 통증이 있다면 위나 십이지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죠? 아,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혹시 네. 참고 있어요? 아니요. 아프면 아프다고 뭐 얘기해.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행히. 네. 해마다 겨울이면 뉴스에서 이 병 때문에 쓰러지거나 목숨까지 잃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우리 몸은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을 수축해서 열 손실을 억제하는데 만약에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이 돼서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당할 수 있는 이 병. 정말 흘려듣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들. 일단은 가위로 찢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이 오는데요. 통증 시간은 짧게는 30분에서 3시간, 길게는 1일에서 3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심근경색 환자의 무려 4분의 1 정도가 이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 대신에 구토나 구역질 등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느끼는 어떤 체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심근경색이랑 소화기 쪽 그 통증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네. 만약에 심근경색이라면 구토나 구역질을 할 때 몸을 움직일수록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 심하다 싶으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꼭 곧바로 병원으로 직행하셔야 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환자들에게는 다행인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빨리 차라리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조 증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심근경색. 일단 크게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흔히 신진대사 증후군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면요.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흡연까지 한다고요? 바로 심근경색 위험이 42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 중에 복부 비만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 발병률이 무려 68배로 껑충.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자분들 진짜 이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겨울 산행과 새벽 운동을 하지 마라. 특히 혼자서 등산하는 건 더더욱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심근경색의 생존 가능 시간은 약 180분으로 만약에 등산하다가 변을 당하면요. 발견도 또 병원으로 가는 시간까지도 그냥 골든타임을 다 놓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실내외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귀와 목을 따뜻하게 해서 적절하게 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